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살갑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는 나를 싫어하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혹시 요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 말은 참 곱게 하는데 마음은 영개운치 않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티가 나는 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 바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나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면 괜한 마음에 상처받는 일을 줄이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슬그머니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유독 살갑게 굴던 동료가 있었답니다. 아침마다 먼저 인사하고 커피도 챙겨주면서 참 좋은 사람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동료와 이야기를 하고 나면 기분이 썩 좋지 않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동료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제 흉을 봤다는 거였어요. 일은 잘하는데 너무 나선다, 자기만 잘난 줄 안다면서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요. 그제야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앞에서 했던 말에 묘한 느낌, 어색한 웃음, 슬쩍 피하는 눈길 같은 것들이 다 신호였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렴풋이는 느끼고 있었구나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은 숨기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싫어하는 마음은 말투, 표정, 반응 속에 고스란히 묻어 나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진심을 숨기려 하지만 눈빛은 속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속이는 관계를 조용히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절대로 숨기지 못하고 반드시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꼭 티가 나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말투나 반응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하게 비꼬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자네는 역시 특별해. 그래, 자네가 최고지.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면 칭찬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마음은 이상하게 찝찝하고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말은 일부러 여러분을 깎아내리려는 속셈입니다. 대놓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사람 속을 긁는 겁니다. 한 직장 다니시는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같은 팀 동료에게 늘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회의 때마다 그 동료는 좋은 의견인데 너무 앞서가는군. 자넨 늘 열정이 넘쳐서 부럽다니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말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에 숨은 얄미움과 차가운 느낌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라는 건 참 묘한 도구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지를 말에 빠르기, 목소리 톤,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런 비꼬는 말투의 특징은 첫째,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헷갈리게 만들고 둘째, 내가 뭐라고 하면 별뜻 없이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며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셋째, 마음속에 불편함이 계속 쌓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건 그 사람의 말 전체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진짜 속뜻, 그 느낌을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이 번지르르 해도 여러분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말은 사람의 속마음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숨기기도 하지만 결국 말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심은 말투와 눈빛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은 예쁘게 하지만 항상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신호는 바로 여러분이 잘 되거나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진심일 때 기쁜 마음이 얼굴에 먼저 드러납니다. 표정이나 눈빛, 목소리 톤에서 축하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됐네 뭐. 자네 실력이면 그 정도는 당연하지. 축하하네 운도 따라줬구먼. 이런 식으로 말은 축하하는데 기쁨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은 축하하는데 표정은 굳어있고 눈빛은 시선을 피하기 바쁘고 말끝마다 왠지 모를 가시가 돋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시기심을 넘어서 속으로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마음이 티가 나는 겁니다. 한 직장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같은 부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로 의지가 되었지만 그분이 팀 안에서 중요한 일을 성공시키고 능력을 인정받자 그 친구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축하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은근히 견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회식 자리에서 그 친구는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 열정적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좀 앞서가는 면이 있어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 됐을 때 누구보다 먼저 진심으로 박수 쳐줍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되는 순간 자기가 뒤처진다고 느끼고 비교당한다고 생각해서 그 감정을 참지 못해 말이나 행동으로 그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진정한 친구는 내가 슬플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잘 될 때마다 왠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칭찬은 하지만 표정이 굳어있고 축하 문자는 보내지만 말 속에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 앞에서 아무 말 없거나 비꼬듯이 축하하거나 이상하게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여러분에게서 떠났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날 미워하는 사람이 절대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는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속으로 안도하거나 이상하게 기뻐하는 기색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서 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대놓고 웃거나 박수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속마음은 생각보다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괜찮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실수 누구나 다 해. 아이고 자네답지 않게 그런 실수도 하고. 귀엽네. 이번 일로 하나 배웠다고 생각해. 말은 위로하는 것 같지만 정작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 위로가 아니라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 말 속에는 내가 실수한 게 나한테는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속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속이 쓰리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라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표정에서부터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말보다 눈빛이 먼저 흔들립니다. 하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불행을 보면서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슬플 때 가장 먼저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 마치 로봇처럼 의례적인 말만 되풀이하던 사람,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실패 앞에서 그 사람의 본심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을 때 절대로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비꼬는 말투와 은근한 무시. 두 번째,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태도. 세 번째, 내가 무너졌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반응.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신호를 알아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대처법은 내가 이상한가? 하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괜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상대가 겉으로는 웃고 말은 공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감정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건 이미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알아채고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자신의 느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느꼈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처법은 그 사람과의 거리를 슬며시 조절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대놓고 싸우거나 따지거나 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관계의 간격과 깊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덜하고 하더라도 깊게 나누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더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며 멀어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처법은 상대방의 그런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하면서 작은 말이나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일부러 건드려서 반응을 떠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기분 나쁜 말을 툭툭 던지고 칭찬인 듯 하면서도 속을 긁는 말을 하고 무심한 척하면서 자꾸 선을 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내가 이 사람을 쥐고 흔들 수 있구나 하는 이상한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웃어넘기거나 가볍게 눈만 맞추고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이야기로 돌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상대는 여러분을 함부로 흔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철학자 스토아는 당신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 당신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이상하게 찝찝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나요? 친한 척하지만 만나고 나면 괜히 피곤해지는 사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별 반응이 없고 내가 힘들 때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사람. 그렇다면 지금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조절해서 삶의 평화를 되찾은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7살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와 제법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점심도 먹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동료와 함께 있을 때면 늘 기분이 가라앉고 자기도 모르게 기가 죽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회사 내 공모전에 당선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료는 말했습니다. 축하해 뭐. 이런 것도 한 번쯤 될 때도 있는 거지. 그 말은 겉보기엔 문제가 없었지만 그분은 마음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그 동료의 말투와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돌아봤고 그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미묘한 거리감과 속내를 감추려는 태도를 그제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점심 약속을 줄였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외에는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료가 서운해하는 듯했지만 곧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멀어지고 나니 하루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늘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말하고 있었더라고요. 두 번째는 42살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늘 이상하게 자격지심 같은 걸 느끼곤 했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그분이 뭔가 잘 될 때마다 좋겠다 나는 그런 기회도 없는데 너니까 그렇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분은 늘 그 말 뒤에 숨겨진 불편한 기운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분이 승진한 사실을 전했을 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는 뭐든지 잘 풀리네? 진짜 부럽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기쁨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자기의 좋은 일이 친구에게는 불행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함부로 쓰지 말자. 그는 일부러 연락을 줄이고 만남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점점 연락을 끊었고 그 관계는 조용히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 친구와 멀어지고 나니 제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란 가깝다고 다 좋은 관계도 아니고 멀어졌다고 다 나쁜 관계도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내가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기쁠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 그런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둘 때 만들어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반드시 3가지 신호를 드러낸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말은 곱지만 그 속에 비꼼과 무시가 담긴 말투. 두 번째,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태도. 세 번째, 내가 실패하거나 힘들 때 묘하게 안도하거나 기뻐하는 반응. 이 3가지는 표정과 말, 눈빛과 침묵,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작은 틈새로라도 새어나오고 우리 마음은 그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신호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어떤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누가 내 기쁨을 보고도 못 본 척했는지, 내 슬픔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차례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우리 감정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빠른 경고 신호입니다. 대처하는 방법도 이미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내 감정을 믿고 관계를 슬며시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인간관계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은 나를 미워하던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정말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철학자 루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웃음으로 대하더라도 내 마음의 문은 굳게 닫아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문을 닫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삶의 평온함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그 문을 단단히 걸어 잠글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말은 웃으면서 하지만 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키고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따뜻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설명서입니다.